리얼미터 오늘 굉장히 재밌는 조사 나옵니다. 결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빨리 와 빨리.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의 지지율 비교.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죠. 예, 조금 올랐어요. 그러니까 청와대 전면 개방도 있었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의 그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도 긍정적으로,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. 지금 84%에서 거의 내려온 추세였죠. 약간 반등이 있었지만,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, 아마도 이번 주 후반, 그 주 초까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70%대 내려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이잖아요. 그래서 비교를 보여봤어요. 예, 앞에 7자 붙어 있고 전부 4자 붙어 있습니다. 한 30%포인트 차이가 나죠.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.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을 뺀 거예요.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세요. 이건 긍정에서 부정 안 뺐어요.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. 여기를 가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.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게 이 동일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, 여권과 야권의 지지층들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. 보십시오. 중도 진보, 긍부정 격차 마이너스입니다. 그리고 40대 이하 마이너스입니다. 호남 마이너스입니다. 반면 보수 플러스입니다. 50대 이상 플러스입니다. 그리고 PK, TK. 완전히 이 정권 초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. 반면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. 밑으로 내려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. 예, 이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높으니까 착각하실까봐 긍정에서 부정을 뺀 격차입니다. 보수에서 약간 너무 낮죠. 농담입니다. 뺐는데 10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PK, TK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. 압도적인 민심의 동력을 받고 있는 국정 초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하도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아마 예. 취해서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국정 동력이 민심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대조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. 그다음 예,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이게 영향을 뭐야? 미쳤습니다. 국민의당만 한 거네? 예,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%대가 나왔어요. 4%. 그러니까 6%대였다가 4%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%대를 그 분모로 두고 1.7%로 나눠보세요.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. 5월 1일 날 17.5%였어요. 5월 1일 날. 네.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.6%가 된 거예요. 예.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.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? 플러스 마이너스 3.1%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. 호남에서만. 예,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.0%였습니다. 5.8%로 호남에서도. 어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.5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15%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.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. 제보 조작 사건.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뭐라 그럴까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.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%도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호남에서 5%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. 네,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. 예전에 그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?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.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예.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? 예.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.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 있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, 보니까.
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 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지, 당을 살리기 위한,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,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감이죠, 사감. 네. 그렇지 않고서 당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거쳐왔는데 어쨌든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. 마지막으로는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바른정당과 지금, 한국당 어떻게 되냐? 이 시기는 이제 두 보수 정당이 하나는 지도부를 이미 꾸렸거나 26일 날 7월 3일 날 지도부를 꾸립니다. 지금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보수의 미래는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. 바른정당 59%, 자유한국당 19%, 무려 한 40%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. 전부 다 바깥에 있죠. 하늘색이.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를 포괄해야 되지만 보수를 놓치지 못합니다.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구 여권들을 한번 보십시오. PK, TK 더 높습니다. 지금 TK에서는 거의 3대 1입니다.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30%면 바른정당은 10%거든요.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비율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은 TK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수층 한번 보십시오. 보수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삐까삐까하게 나왔잖아요. 근데 지금은 보수층 기준으로 하면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이 안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내에서는 성장 가능성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.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바른정당은 중간 정도 되는 젊은 층을 바라봐야 되거든요. 근데 대선 내내 TK 가가지고 이 노년층한테 어필했었단 말이죠.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바른정당이 어필해야 할 것은 분명히 젊은 세대예요. 예, 이혼 의원이 이제 당대표 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전국 운영을 하겠다.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봅니다. 그렇게 됐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.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바른정당과 한국당 어떻게 되냐? 이 시기는 이제 두 보수 정당이 하나는 지도부를 이미 꾸렸거나 26일 날 7월 3일 날 지도부를 꾸립니다. 지금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보수의 미래는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. 바른정당 59%, 자유한국당 19%, 무려 한 40%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. 전부 다 바깥에 있죠. 하늘색이.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를 포괄해야 되지만 보수를 놓치지 못합니다.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구 여권들을 한번 보십시오. PK, TK 더 높습니다. 지금 TK에서는 거의 3대 1입니다.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30%면 바른정당은 10%거든요.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비율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은 TK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수층 한번 보십시오. 보수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삐까삐까하게 나왔잖아요. 근데 지금은 보수층 기준으로 하면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이 안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내에서는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호남에서 5%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. 네,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. 예전에 그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?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.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예.
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? 예.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.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 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지, 당을 살리기 위한,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,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감이죠, 사감. 네. 그렇지 않고서 당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거쳐왔는데 어쨌든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. 리얼미터 오늘 굉장히 재밌는 조사 나옵니다. 결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빨리 봐 빨리.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의 지지율 비교.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죠. 예. 조금 올랐어요. 그러니까 청와대 전면 개방도 있었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의 그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. 지금 84%에서 거의 내려온 추세였죠. 약간 반등이 있었지만,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, 아마도 이번 주 후반, 그 주 초까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70%대 내려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이잖아요. 그래서 비교를 보여봤어요. 예, 앞에 7자 붙어 있고 전부 4자 붙어 있습니다. 한 30%포인트 차이가 나죠.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.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을 뺀 거예요.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세요. 이건 긍정에서 부정 안 뺐어요.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. 여기를 가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만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게 이 동일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, 여권과 야권의 지지층들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. 보십시오. 중도 진보, 긍부정 격차 마이너스입니다. 그리고 40대 이하 마이너스입니다. 호남 마이너스입니다. 반면 보수 플러스입니다. 50대 이상 플러스입니다. 그리고 PK, TK. 완전히 이 정권 초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. 반면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. 밑으로 내려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. 예, 이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높으니까 착각하실까봐 긍정에서 부정을 뺀 격차입니다. 보수에서 약간 너무 낮죠. 농담입니다. 뺐는데 10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PK, TK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. 압도적인 민심의 동력을 받고 있는 국정 초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하도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아마 예. 취해서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국정 동력이 민심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대조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. 그다음 예,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이게 영향을 뭐야? 미쳤습니다. 국민의당만 한 거네? 예,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%대가 나왔어요. 4%. 그러니까 6%대였다가 4%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%대를 그 분모로 두고 1.7%로 나눠보세요.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. 5월 1일 날 17.5%였어요. 5월 1일 날. 예,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.6%가 된 거예요. 예.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.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? 플러스 마이너스 3.1%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. 호남에서만. 예,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.0%였습니다. 5.8%로 호남에서도. 어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.5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15%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.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. 제보 조작 사건.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뭐라 그럴까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. 그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%도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